반갑습니다. 생명현상과 일상생활 속 산화환원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환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 산화환원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같이 일어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이 연소될 때에 산화되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어요. 자, 산화 과정입니다. 이때 자, 산화와 환원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환원되는 물질은 뭘까요? 환원되는 물질. 자,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자, 어디서? 자,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린 애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딱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딱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산화환원이라는 거는요, 산화, 산소를 얻고 그 다음에 환원, 산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소의 이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반응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정의를 해놓게 된다면 산화환원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산화환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얘기하고요, 환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을 할 때 이제 전자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할 때 이 마그네슘은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반응을 할 때 둘은 이온 결합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할 때에 요 둘은 이온 결합인데 이때 마그네슘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다고 해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원을 봐야 되겠죠. 산화환원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을 할 때에 자, 이 산소 입장에서 봅시다. 이 산소 입장은요,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가 왔어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화이온으로 어떻게 된다? 환원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어버리고 보다는 산화 환원을 이 과정 안에서 동시에 모두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황산구리2 용액과 아연의 반응은요, 산소가 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소 입장에서 산화환원을 설명을 하려면 요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예에서는 산소의 이동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죠? 전자의 이동으로 한번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의 이동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황산구리2 용액에다가 아연판을 놓게 되면은 이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게 되고, 즉 이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게 되고요. 대신에 구리는요, 전자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은요, 전자를 얻게 되어 가지고 이제는 구리로 환원된다라고 이 화학식에서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각각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산에다가 아연을 넣게 되면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게 되고요. 자, 염산에다가 아연을 넣었습니다.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아연 이제 이온으로 산화되게 되고요. 자, 그에 반해서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으면서 이제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게 수소 기체가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표현을 하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산화와 환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산화환원이 항상 일어나는데요,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그리고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바로 이런 모든 생명 현상에서도 바로 산화 환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산화환원이 있는데, 우선 반딧불이 몸에서 나오는 그 빛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요, 바로 루시페린이라는 것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생명 현상으로 세포호흡이 있는데요. 이 세포호흡은 생명체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로부터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바로 이 세포호흡 과정에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고, 그리고 산소는 물로 환원된다라는 산화환원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바로 포도당의 산화, 그 다음에 산소의 환원, 이런 반응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도요. 광합성은 세포호흡의 반대 과정이에요. 식물의 세포 속 영록체에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이번에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이 되게 되는데, 자,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이 되고 물은 여기 산소로 산화되는 이러한 산화 환원 과정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과를 이렇게 껍질을 깎았다가 공기 중에 두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한 과일의 갈변, 그리고 도시가스의 연소, 또 그다음에 철의 부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화환원 그러한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애칭이라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애칭은요, 산을 이용해서 금속을 녹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칭에는 산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요, 바로 산화 환원을 이용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유물들 중에 보면은요, 고려청자, 그 다음에 분청사기 등 이런 경우 만들 때에 가마 안에다가 이렇게 굽게 되죠. 그때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의 그러한 반응을 이용해서 이 도자기의 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산화환원이 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미술품의 이 색깔, 이거는요, 바로 철이 공기 중에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조각품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화라는 것은요, 요 리놀렐산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러한 것을 미술 기법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미술에 활용을 했을 때에 서양의 대표적인 이런 회화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런 서양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회화 기법으로 유화라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보면 산화, 환원의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생명현상과 일상생활 속 산화환원 미리 보기였습니다.